정말 손흥민처럼 우수하다고 한다면 저는 권유합니다만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아이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주간대치동의 왕석입니다. 자, 오늘 역시 두 분 모시고 입시 수다 한번 떨어볼 예정인데요. 반갑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그 다음에 엠베스트 학원의 원장 김창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입시전략 책임연구원 박미성입니다. 네. 같이 박수칠 칠까요? 오늘은 좀 학부모님들께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아마 마무리면 학기 초다 보니까 네, 고민들 맞아요.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학년을 둔 학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쵸. 3년의 생활을 잘 보내게 하려면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어서 지도를 해야 될까요? 질문이 상당히 포괄적인데 공부, 학습적인 면만 국한해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행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되면 내 자유학년제 시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시기에 막 선행을 뽑아야 돼. 막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학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 많이 만나보면 무리할 정도로 선행을 많이 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입학을 하고 학기가 시작됐다고 하면 이제는 지금의 공부에 조금 집중해 줄 필요성은 있거든요. 저는 먼저 지금 수업 나가는 이 진도에 맞추어서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요걸 좀 점검하면서 공부의 깊이를 좀 설정해서 지도에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습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습을 좀 집중해라.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현행학습에 대해서 뭔가를 단원평가든 뭐든 수행평가는 보니까 보고 나면은 오히려 더 쉬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려운 문제만 막 다루다가 정작 기본을 묻는 문제를 만나면 당황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음.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없으니까. 수행평가에서 네. 단원평가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점수화돼서 수행평가의 결과로 이제 반영되기도 하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1년을 보낸 친구들이 2학년 첫 시험에서는 또 티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증. 예습이 중요하나요? 복습이 중요하나요? 학생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주로 학부모님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집에 와서 복습한다는 거는 내가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실력을 쌓는 거거든요. 그 예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면서 그 수업 때 딱 들어갔을 때 자신감 있게 선생님이 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생소하지 않잖아요.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습으로 실력을 쌓고 예습으로 자신감을 갖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습만 주구장창해서는 실력을 못 쌓겠죠. 그러니까. 특목고나 자사고를 준비하는 자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학습적인 거 말고 비교과적인 것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입시 대비의 핵심은 저는 방향성과 깊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은 진로 목표에 맞는 것을 말하고요. 깊이라는 것은 변화와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학년을 올라갈수록 자신의 진로 목표에 맞는 방향성과 깊이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학부모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이런 점들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체적인 직업을 설정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죠?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과연 네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뭘 가질 거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혼동하는 게 자기가 축구 선수가 되겠대요. 아니면 뭐 화가가 되겠대. 정말 손흥민처럼 우수하다고 한다면 저는 권유합니다만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아이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구분지어서 조금 어머님들이 좀 가이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네가 돈을 버는 어떤 행위의 직업을 뭘로 가질 거냐. 진학에 대한 계획은 네가 그 경제적인 거, 내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행위, 그걸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진학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전공이잖아요. 네. 대학교 전공 계획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내가 했을 때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이건 별로네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과 직업적으로 이게 선택할 중요합니다. 만한 것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그걸 구분하면서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가이드를 쳐줘야 돼요. 그 전공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전공 계열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대학을 어디까지 갈래? 네. 그 수준을 또 가늠해 준다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네네.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진학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걸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대화가 아이들과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주셔야죠. 뭐 강압적으로 부모가 이런 거야라고 제시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가 흔쾌히 오케이 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나름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조금씩 대화를 통해서 좀 조율해 나가면서 확정되는 것이 저는 진로고 진학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과 소통 대화 정말 중요한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되면 단절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이 올해 좀 변화가 좀 생긴 부분이 뭐냐면 작년까지는 대부분의 지역이 자유학년제 1년 동안 아, 그렇죠. 시험 없이 맞아요. 본인의 어떤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라고 하면 약간 기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돌아선 지역도 있고 뭐 1학기가 됐든 2학기가 됐든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1학년은 자유학년제라고 실질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 기록되는 거는 점수는 다 빠져요. 1학년 1년 동안. 학교 재량이어서 자유학기제 한 학기를 보낸다고 한다면 1학기 자유학기제야. 그럼 2학기 때는 시험을 본다고 한다면 그 시험 성적이 공식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냐. 이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맞아요. 따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런 학교에 지금 아이가 재학 중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걱정되죠. 첫 시험이니까.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학교에서 한 10% 학교가 이제 2학기 때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 때 아마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상당히 힘들겠죠, 아이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본다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봐서 우리 아이가 수학이나 영어가 초등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투자하고 학원도 많이 보내고 과외도 많이 시키는데 90점도 못 넘겼네? 그럼 충격받겠죠. 부모님 충격도 크지만 애들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 돼버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 2학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1학년 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학기 때 시험을 객관적인 성적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것. 중이가 인생을 결정하는 그 시기인가요?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학교 2학년 모든 걸 거두라는 말이 뭐냐면은 성적이라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가장 중요해 중3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